유독 특정한 사람에게만 시비가 붙고 놀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반에 30명이나 있었는데 꼭 그 아이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런 일은 나이가 들어서 회사에서도 일어납니다. 다른 팀원에게는 존댓말을 했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만 반말을 하고 다들 야근을 싫어하는데 부탁은 항상 그 사람만 들어줬어야 했죠. 회식 자리에서 농담의 소재가 되는 사람도 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회사를 옮기고 모임을 바꾸고 사는 동네를 바꿨음에도 계속 그 일이 반복됩니다. 장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결과가 계속된다면 남은 변수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밤에 이불을 덮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던 걸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조금 아플 수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아마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쉽게 위로부터 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몇 초 만에 고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놀랄 만큼 정확하죠. 1981년 두 명의 연구자가 아주 기묘한 실험을 했습니다. 뉴욕의 번화가에 카메라를 숨겨놓고 지나가는 행인 수십 명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교도소로 가져갔죠. 폭력범죄로 수감된 사람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죠. 이 중에서 한 명을 고른다면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결과가 소름 끼쳤어요. 이 수감자들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서로 상의도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지목한 사람이 겹쳤어요. 그리고 그 판단에 걸린 시간은 불과 몇 초에 불과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들이 고른 기준이 우리의 예상과는 달랐다는 점이에요. 이들은 무조건 체격이 작은 사람을 고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자라서 고른 것도 아니었고 나이 든 사람이라서 고른 것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덩치가 큰 남자가 지목되기도 했고 작고 마른 여성이 지목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걷는 방식이었어요. 보폭이 이상하게 좁거나 이상하게 넓은 사람, 팔과 다리가 따로 노는 사람, 발을 바닥에서 제대로 떼지 않고 끌듯이 걷는 사람, 몸의 중심이 좌우로 흔들리는 사람, 시선이 계속 바닥이나 발끝에 가 있는 사람. 하지만 수감자들은 이를 언어로 설명하지는 못했어요. 왜 저 사람이냐 라는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쉬워 보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상대를 유심히 분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읽어버린 거였죠. 2013년에는 후속 연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측정한 다음에 이 걷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여주고 취약해 보이는 사람을 고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정확했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과거에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단지 걸음걸이만으로도 골라낼 수 있었죠. 그 사람에 대한 과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이미 겪은 일을 알아챈 거였죠. 이미 한번 당한 사람은 그 흔적이 몸에 남게 됩니다. 어깨가 조금 말리고 시선이 조금 내려가고 걸음이 조금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가장 잘 읽는 사람이 하필 다음 가해자였던 거죠. 그래서 한번 당한 사람이 또 당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신이 운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공격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결국 내가 약해서 그런 거네. 아닙니다. 연구를 더 들여다보면 기준이 다릅니다. 1988년에 진행된 아동괴롭힘 연구에서는 가해자가 표적을 고르는 진짜 기준이 약함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해자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건드렸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알 수 있는 사람, 되받아치지 않을 사람, 어른이나 상사에게 알리지 않을 사람, 무리해서 자기 편을 데리러 오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내 행동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해자는 강약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손익을 계산합니다. 아무리 몸집이 작아도 건드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람은 고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덩치가 커도 절대 반격하지 않을 게 확실한 사람을 고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목된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결과가 뻔해 보여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성격이 급하고 반응도 컸는데 그래도 당했다고요. 맞습니다. 괴롭힘 연구의 고전으로 꼽히는 올베우스의 분류를 보면 피해자는 한 종류가 아닙니다. 수동형은 우리가 아는 그 모습입니다. 조용하고 위축되어 있고 갈등을 피합니다. 도발형은 정반대예요. 쉽게 흥분하고 크게 반응하고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물건을 던집니다. 전혀 다른 두 유형인데 왜 표적이 될까요? 둘 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동형은 건드리면 아무것도 안 할 게 확실합니다. 도발형은 건드리면 폭발할 것이 확실하죠. 가해자 입장에서는 둘 다 재밌는 버튼이 되는 거예요. 누르면 반드시 소리가 나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조용했던 시끄러웠던 지목된 이유는 같은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만만해 보일 수 있는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으로 아주 쉽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신호를 보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네? 아닙니다.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저격수가 어떤 표적을 골랐다고 해서 표적에게 총 맞을 책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의 가해자가 문제이지 피해자가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신호를 읽었다는 것은 사실은 상대가 무슨 짓을 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일 뿐 그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만만해 보일 수 있는 신호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위축된 걸음걸이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간 데에도 이유가 있었죠. 어깨가 말린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 이미 위축될 만한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눈치를 봐야 하는 집안에서 자랐거나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혼났던 경험이 계속 반복됐다거나 어딘가에서 이미 크게 한번 상처를 입었다거나 그러니까 만만해 보일 수 있는 신호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읽으면 안 돼요. 당신이 그 신호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겪은 그 일이 그 신호를 만든 거죠. 이제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 신호를 나쁜 사람이 읽었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호는 나쁜 사람한테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아꼈던 사람들도 똑같은 신호를 읽었습니다. 한 번만 떠올려 볼까요? 살면서 이런 말들 들어본 적 없으세요? 너한테는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편해. 너는 화내지 않고 차분히 들어줄 것 같아서. 너라면 이해해줄 것 같았어. 친구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여러분들이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한테도 못하는 이야기를 당신에게만 한 적이 있었을 거고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갑자기 자기 사정을 털어놓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읽은 신호와 여러분들을 괴롭힌 사람이 읽은 신호는 정확히 같은 신호입니다. 부드러운 표정, 낮은 목소리, 상대를 밀어내지 않는 자세, 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 태도, 화를 잘 내지 않는 반응. 좋은 사람은 그걸 신뢰로 읽었고 나쁜 사람은 그걸 기회로 읽었습니다. 같은 신호였지만 그걸 읽는 사람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만만함이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표현으로는 안전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걸 없애야 할 결함으로 알고 살아왔을 수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제 세게 나가야지. 누구에게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건 관계에서 도움이 되었던 안전함마저 없애는 방향입니다. 타고난 성격이나 스타일과도 맞지 않을 수 있고요. 안전함을 없애면 나쁜 사람도 오지 않지만 좋은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음 편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고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바꿔야 할 것은 신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신호를 누구에게 열어줄지를 내가 고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신호가 항상 켜져 있었죠.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그리고 나를 이용할 사람한테도 똑같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그걸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위치입니다. 이 사람이 내 시간을 존중하는가? 내가 거절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에게 하는 대접과 자기에게 높은 사람에게 하는 대접이 같은가?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걸 제대로 확인한 다음에 상대를 배려하는 스위치를 눌러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를 켜고 끄는 기능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정도 대접을 받을 사람이라는 감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감각이 없으면 이 스위치를 쓰지 못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앞에서도 내가 예민한 건가? 라고 되묻게 되고 결국 또 저자세로 나가게 되겠죠. 반대로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감각이 있으면 몸이 먼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어깨가 펴지고 경계를 유지하며 어떤 사람 앞에서는 목소리가 낮아지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몸짓이나 걸음걸이가 아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증상이었고 그 아래에는 자존감이 있는 거죠.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대로 된 선별 없이 열려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왜 만만하게 보였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로는 아셨을 겁니다. 근데 막상 사람 앞에 서면 또 말이 안 나오고 또 웃으면서 넘어가고 집에 와서는 후회하는 것이 반복될 겁니다.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스위치를 움직이는 힘인 자존감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존감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제가 진행하는 무료 멘탈 진단을 받아보세요. 40분 동안 화상으로 진행되고 지금 자존감 상태와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멘탈 진단은 영상의 설명글과 댓글의 링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다음 영상은 따돌림을 당해서 상처받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따돌림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영상이니까 이 영상도 흥미롭게 봐주세요. 그럼 안녕!